네, 반갑습니다. 도커트제일지입니다. 또 한 3, 4일 만에 인사드린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시장이 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딱히 없고, 그래서 이전 영상에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추이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편하게 있고, 요즘에는 뭐 시장을 그렇게만 열심히 보는 것도 아니고 영상도 뭐 열심히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다음 주부터 한 열흘 동안 또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도커트제일지를 한동안은 못할 것 같고, 멤버십 분들은 뭐 계속 제가 하루에 3시간씩 이제 정보 드리고 또 시장에 대한 얘기하니까 뭐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갑자기 음악 소리가 또 커져가지고요, 이게 얘기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이제 빅테크 위주로 해서 장이 올라왔어요. 거의 고점 대비로 할 때는 빠진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메이크업이 된 거 같아서 제 예상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은 폭락론자들이 더 큰 폭락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다 부질 없습니다. 지금 인위적인 그런 악재들은요, 처음에 세게 그 반영을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은 점점 이거를 잊어가면서 내성이 생겨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어떤 뭐 굉장한 금융 위기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면 지금 아직도 폐허 상태로 L자형으로 완전히 그냥 바닥을 기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L자형을 예상을 했는데 L자형보다 더 나이키형에 가까운 그런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전고점을 베낀다거나 그러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고무적인 상태로 시장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지 100일 정도 됐고, 그리고 저도 한국 온지 이제 50일 정도 됐어요. 근데 1분기가 이제 끝나가는 1분기가 아니죠. 올해도 이제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1월 초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 랠리가 있었죠. 테슬라도 그때 당시에 488불까지 갈 정도로 상당했었고, 늘 테슬라가 바로미터예요. 시장의 센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고, 버블도 얘네들을 좀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사실 1월 달에 저도 약간 살짝 현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파타고니아 막 달리면서 야, 이거 진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왜냐면 저도 그때 당시에는 1년 6개월 정도 기다린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올라타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고, 왜냐면 저는 올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버블이 심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도커투자일주에서도 올해는 변동성이 클 거다. 왜냐면 트럼프 같다. 트럼프 1기 때 엄청난 그 시장에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제일 미국 주식 하면서 힘들었던 때가 2018년 크리스마스 때 그때였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기다려 보니까 딥시크가 나왔어요. 1월 말에 나왔고 시장은 2월 초에 많이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폭삭 주저앉았다가 갑자기 이제 좀 반등을 좀 했는데, 왜냐면은 이 시장이라는 게 가던 그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관성이 있어가지고 반등을 했는데 메이크업을 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게 또 그 비관론 같은 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비관론의 선두주자가 저였는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엄청난 설비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움츠러 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큰 엄청난 그 설비 투자는 미국 역사상 있어서도 없었던 거다. 인프라 투자는 미국 애들은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을 큰 돈 들어가는 그런 하드웨어 투자를 굉장히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시장이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반영하고 시작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나델라 CEO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점점 뭔가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열차게 IT 그 GPU를 통한 그 서버 증설을 하는 애들이었는데, 올해까지는 가열차게 투자를 하겠다. 근데 내년부터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아주 귀여운 주커버그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어서 2월 19일부터는 시장이 하락으로 되게 신기하게도 하락으로 이제 점점 이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3월부터는 확실하게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세게 트럼프가 얘기하다 보니까 3월 중순에 상당히 큰 하락이 있었고, 그래서 3월 15일 뭐 이때쯤에, 그래서 저도 그때 나스닥이 15% 정도 빠졌을 때 드디어 현금을 풀어가지고 50% 정도 주식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4월 2일 관세가 딱 떨어지고 나서부터 또 시장이 또 급락하면서 하루에 6%씩 빠진 날이 이틀 연속 갔던 게 아마 그때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나스닥 3월 기준으로 볼 때 마이너스 27% 됐을 때, 그때 저도 매수에 들어갔고, 그리고 폭등하는 날 초반에도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괜찮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투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4월 10일부터는 확실하게 관세 유예 90일 하고 나서부터는 트럼프가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물러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랄까 늙은 호랑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챗GPT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백악관 앞에 있는 트럼프 늙은 호랑이를 그려달라고 딱 하니까 이렇게 되게 잘 그려주더라고요. 거의 이거는 짝사랑이라든가 구애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진핑한테 와달라, 우리 협상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은 싫다,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었고 이 늙은 호랑이라는 게 무는 힘이 되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글에서도 보면은 삭행이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막 당하고 걔네한테 뜯겨 죽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보면은 일기 때랑은 확연히 다른 모습의 트럼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안타깝다는 느낌도 들고 중국을 좀 견제를 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물론 관세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동맹을 통해서 그렇게 견제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트럼프가 이렇게 질러놨는데 그 질린 거를 결국에는 결제 해지예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풀면서 이 어려운 금융시장도 이제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용도라든가 신뢰가 상당히 스크래치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뭐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서 그 투자하는 기간은 뭐 30년 이내예요. 그렇죠? 이거 보시는 영상 보신 분들 40대 50대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때까지는 달러가 기축 통화입니다. 근데 그 뒤부터 우리 아랫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는 시기부터 뭐 예를 들자면 지금이 2025년도니까 2060년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올려놨던 그 영상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한 나라의 패권이 영원히 지속되기 쉽지 않다. 힘들다. 그러면서 볼 때는 미국의 패권은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고 확실하게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피크가 됐는데 이게 만약에 2060년, 70년 이때쯤에 이제 기울고 끝난다고 하면은 상당히 짧은 패권을 가졌던 그런 제국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빅테크 위주로 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이 빅테크들이 이 AI 투자를 통해서 얻어내는 아웃풋이 이게 빅테크들을 견인할 거라 생각해요. 이 주가를 견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까지는 하드웨어 그 서버 증설 랠리였었고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부터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세요. 횡보하다가 하락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이미 작년부터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160불을 가을쯤 한번 찍고 나서부터는 그 뒤부터는 그걸 회복을 못하고 있고 딥시크로 한번 얻어맞고 나서부터는 뭐 90불도 붕괴가 됐을 정도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뉴 노멀, 엔비디아로 볼 때는 이쪽 업계로 볼 때는 뉴 노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같이 막 엄청난 실적들이 막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내는 그런 일들은 아마 이제 작년이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진짜 빅테크들이 어떻게 AI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사실은 빅테크들이 AI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내는 그런 효과는 그런 건 되게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총이 400조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기별로 버는 돈은 6천억 원이요. 6천억 달러가 아니고 뭐 6천억 원 정도를 벌 정도로 상당히 수익성이 약하거든요. 상당히 고평가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에 비해서 빅테크들이 어떻게 현금을 만들어내냐, 실적에 어떻게 AI가 기여를 하냐, 가장 큰 부분은 저는 비용 절감 퍼포먼스를 통해서 얘네들이 기업 실적을 올리는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인건비를 가장 많이 줄 수가 있겠죠. 인건비 주지하다시피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나라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빅테크들은 재작년부터는 확실히 뭐 10,000명 단위씩 끊어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줄이고 있잖아요. 이게 AI가 효과가 조금 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서비스를 런칭해서 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는 그것보다는 인건비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절감해서 얻어내는 기업의 실적에 기여한 것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인건비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같은 것들, 뭐 자동화들,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는 이제 내년부터 빅테크들 실적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뭐 로보틱스를 팔아서 그런 매출이 이제 기여하는 게 아니라 로보틱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업무 자동화하면서 거기서 더 만들어내는 그런 비용 절감들을 말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현대차 그 미국 공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당히 기계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비용들을 상당히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반등장에서도 보면은 저는 빅테크만 샀거든요. 다른 거 하나도 산 게 없습니다. 빅테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 지난주 저점에서부터 보면은 그 이유가 결국에는 돈이 흐르는 곳은 빅테크밖에 없구나. 그리고 뭐 투자 금액들 R&D 비용들 같은 것도 보면은 미국만큼 R&D 특히 AI 쪽에 투자하는 그런 주체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향후 어떤 기업들이 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 어떤 기업들이 더 퍼포먼스를 낼 것이고 그걸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AI는 미국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엔 달러를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4월 2일부터 지금 오늘 토요일 아침이거든요.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허풍과 같은 이런 이벤트가 점점점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 느낌 들고 트럼프한테 다들 속은 거죠. 그리고 이제 현금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가 상당히 큰 좋은 기회였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서 그 주식 하시잖아요. 차트랑 유튜브 뉴스 이런 거 보시면서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좀 옥석을 좀 가려보세요. 볼 거면 어떤 유튜브를 봐야 되는 건지. 이런 폭락장이 매년 반복이 되는데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드바이저 같은 사람으로 삼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 보면서 어떻게 그 장에 대처했는지 한번 잘 보시고 배울 건 배우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따를 사람 따를 건 따르고 말 건 말고 이렇게 좀 옥석을 가리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이렇게 10%대의 폭등장세가 퐁당퐁당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27%나 빠진 거는 정말 너무 오랜만이라서 특히 팬데믹 이후로 처음이죠. 팬데믹 때 35%까지 빠졌으니까. 저도 이제 언급결에 이렇게 트럼프가 즉위를 하자마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돌아보면 저는 이제 트럼프 임기 때마다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참 고맙기도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래도 각자 도생하시고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폭락장에서는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뭐 저가 이번에 15%대에서 매수하고 27%대, 25%대 이때 매수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주식은 올라가는 거를 따라 산 거보다는 빠진 것을 사는 게, 그러니까 시장이 빠졌을 때 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개별 주가가 빠졌을 때 사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개별 주식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진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시장이 같이 빠질 때는 우리가 그래도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비율 좀 바꿔볼까요?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관세 전쟁이 약하게 끝나게 되면은, 심각하게 끝나게 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한 2번 정도 있을 수 있겠다. 왜냐면 이제 다시 이제 백투 베이직으로, 백투 이코노미로 가야 돼요. 경기가 지금 침체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약한 침체, 마일드한 그런 경기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4%대의 고금리가 불필요하게 지속이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올해는 2번 정도는 내려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관세 전쟁이 점점 완화된다는 상황에서, 근데 완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천천히 밀당을 하긴 하겠지만 유예했던 걸 또 유예하고 또 유예하고 이런 식으로 1기 때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뒷걸음치는 트럼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 같고요. 또 레임덕에 대해서 너무 빨리 온 레임덕에 대해서 특히 지지율이 지금 42%대까지 떨어졌잖아요. 트럼프 지지율이. 이거는 바이든 때보다도 훨씬 더 낮은 지지율이고, 이런 상황에서 뭐 관세든 뭐든 국정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완전히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럴 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뭐 우리가 이번에 계엄을 그 윤 대통령이 했듯이 뭔가 꼬장을 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린란드를 치는 그런 전쟁, 그리고 그걸 치게 되면은 각국들이, 적국들이죠, 중국이라든가 뭐 러시아가 또 자기 옆에 있는 나라들 칠 수 있는 그런 명목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치면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탄핵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어떤 행동을 할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말어라고 합의라고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것도 미국이 힘이 강할 때라든가 플라자 합의할 때 이렇게 가능하지,
연구체 발행 같은 거 이런 것들 없어요. 이번에 일본이 나온 거 보세요. 일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라를 망가뜨리면서까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일본한테도 결국에는 다구리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 가장 제가 충격을 받았던 뉴스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칼트 CLT에서 5분만 충전해도 400km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12월부터는 상용화돼서 이제 출시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소디움 배터리, 그러니까 나트륨 배터리죠. 소금으로 만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화학 같은 데서 에너지 솔루션이죠. 거기서 203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출시를. 근데 목표로 상용 목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CLT는 이제 나와요. 이거는 사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볼 때 테슬라 주주가 보기에도 상당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인 거고, 이게 리튬이라는 게 상당히 비싸고 만들어내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잖아요. 제가 그 살타라는 아르헨티나 살타라는 데 있었는데, 세계적인 그 리튬 강산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 포스코 직원들도 엄청 많은 것이고, 근데 그런 엄청난 리튬 강사들 이런 것들 수천 명이 일하고 있는, 그런 사실 수만 명이 일하고 있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뭐 미국 여러 근로자들, 그리고 현지 직원들 뭐 이렇게 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거를 무기화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아니겠지만 점점점 이렇게 또 이거에 대비하지 못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LG화학이 지금 공장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졌거든요. 올해는 제가 볼 때는 30%대까지 떨어질 것 같고, 그럼 결국에는 30%대 공장 가동률을 보이는 기업들은 거의 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도거든요. 지금 그 석유화학 단지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덤핑으로 지금 수출을 막 여기저기 나라에서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덤핑을 하고 있고, 굉장히 싸게 지금 풀고 있고, 제품들, 석유화학 제품들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석유 제품 수출하면서 거의 3위 정도 되는 그 수출품이었거든요.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순서대로 볼 때. 근데 이게 안 팔리고 있는 상황,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철강과 화학 다음으로 배터리 쪽이 재난 지역이 재난 그 업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MCM 배터리가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LFP가 상당히 많이 쫓아왔고, 그리고 이번에 소디움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MCM에 근접하는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또 가장 안전한 그런 배터리잖아요. 잘라도 안 터지고.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여러분도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배터리 충전 속도도 미치잖아요. 5분 충전해서 400km를 갈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은 중국에서는 배터리 속도, 충전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때문에 그 니오라는 회사에서는 배터리 찰탁식으로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굴기, 기술의 혁신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주식을 하신 분이라면 중국에 빨리 가셔야 된다. 저도 빨리 지금 중국에 가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가고 있는데, 적어도 여름에는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사실 필터링을 많이 해요. 저도 전 세계 여행을 뭐 방구석 전문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벌써 600개 넘는 도시를 여행을 했고, 이제 책 집필을 시작하거든요. 연말을 출간을 목표로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원래 출간제는 여러 번 있었지만 거절하다 한국 오니까 이제 여유가 조금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여행을 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유튜브도 조금은 이제 자주 이제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은데, 배터리 부분은 이렇게 중국이 이미 추월을 해버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투자자들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냥 지금 빨리 파세요. 국장 탈출의 지능순인데, 이것도 지능순입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도 3년 안에, 지금 DDR5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거의 이제 근접했다, 수율만 올리면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DDR5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력 제품인데 이것까지도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3년 안에, 점유율로 볼 때는 3년 안에, 지금 그 D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랭킹 4위가 SMIC. 3년 정도 지나면은 얘네가 또 덤핑으로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점유율이 2위까지도 치고 올라올 수 있겠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악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 명동이거든요. 제 주말마다 명동 옵니다. 명동 오면은 여행을 온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고, 맛집도 많고, 또 이것저것 살 것도 많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음악 소리 때문에 잘 수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능하면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행을 떠났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